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 타운의회의 조닝 변경안 통과에 일부 주민들은 정치인 퇴진 운동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이 운영해온 마운트 버논 교육청의 한국어반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뮤지컬 그린카드가 맨하탄 소재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12일 개막합니다. 텍사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32분 권창훈의 골로 조 1위에 오르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값진 승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는 오늘 플로싱 샌포드 애비뉴 주택가에서 서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회는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건물 소유주로 지목한 트립탑 개발회사 소유의 아파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퀸즈 칼리지 도시계획학과 테리 험 교수는 퀸즈 지역 주택난의 핵심 문제로 서민주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업체의 임대료 인상 횟수를 제한해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각종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현실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두가 압니다. 기존 서민주택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서민주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 후보는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대형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등 의지가 없다고 현직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 타운 의회는 지난 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닝 변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정치인 퇴진 운동까지 추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 타운의회는 지난 8월 8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온 조닝 변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주민들은 의회 측의 이번 행태를 법을 앞세운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조닝 변경안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타운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타운의회 모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조닝 변경안 무효화 추진 모임도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조닝 변경을 철폐하기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병행하고 다음 선거 때 이번에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주민은 특별회의까지 열어 조례안을 날치게 통과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운 정부와 시의회 측이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마운트 버논 교육청의 한국어반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측은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던 한국어반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논 교육청은 지난 4일 뉴욕 한국교육원에 서한을 보내고 2015-16년도에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이머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한국어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논 교육청은 한국어반의 중단 이후로 교육청의 사진, 교육청 관계자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고 부교육감과의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회동 뉴욕 한국교육원장은 오늘 1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 예정입니다. 후임으로는 이용학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재외동포 교육담당관이 내정됐습니다. 이용학 사무국장은 1970년생으로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그린카드가 맨하탄 소재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그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인기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자로 합류해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개막을 앞둔 오프브로드웨이 창작 뮤지컬 그린카드가 뉴욕 맨하탄 세인트 클레멘츠 극장에서 미디어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린카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창작 뮤지컬로 화제를 모았던 김현준 연출가의 오프브로드웨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현준 연출가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 등 최근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그린카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이민자 정책에 모순점을 꼬집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막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임 안 지고 방관하는 느낌. 그 다음에 그렇게 엄격한 제도 안에서 그거를 지켜나가지 못해서 일리거 이미그런트가 되면은 그러면 나가라 하는 게 조금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런. 그린카드는 연기자를 꿈꾸는 한국인 유학생 한이 학생 비자가 만료되자 미국 여성 미아와 위장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자로 합류한 뉴욕 프로젝트 첫 번째 작품입니다. 김수로 씨는 주인공 한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 작품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러한 문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치권이나 사회권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 좀 큰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그린카드는 작품의 의미에 걸맞게 한국, 일본, 러시아, 칠레 등 다양한 국적의 앙상블로 꾸며졌으며 한국의 기성배우 임성민 씨와 같은 베테랑 배우와 이번 작품으로 데뷔하는 배우들이 함께 신구의 조화와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촉발시킨 퍼거슨 사태가 2주기를 맞았습니다. 2년 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실제로 흑인과 경찰의 갈등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촉발시킨 퍼거슨 사태 이후 2년 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 총격에 희생된 무고한 비무장 흑인들의 소식 역시 이어졌습니다. 퍼거슨 사태 2주기를 맞은 9일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미 전역에서 발생한 경찰의 총격 사건을 자체 집계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57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5명에 비해 10%가 훨씬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의 수는 백인과 흑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절반씩으로 비슷했지만 인구 구성 비율로 볼 때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흑인이 전체 사망자의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구 가운데 2%에 불과한 15에서 35세 흑인 남성은 경찰 총격 사망자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문제 통계 사이트 538도 퍼거슨 사태 전후와 비교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9일 텍사스주의 해리스 카운티 보건국은 소두증 신생아가 출산 직후 휴스턴 외곽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의 엄마는 임신 상태에서 지카 바이러스 창궐 국가인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5일 신생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아기가 지카 감염에 따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말 다른 건강 문제를 겪던 유타주 여성 노인도 지카 창걸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돼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모기에 물려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감염자가 기존 17명에서 4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감염자 역시 마이애미시 북쪽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윈우드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이범수와 할리우드 톱배우 리암 니슨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영화죠.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인천 상륙작전이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주 지역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일명 엑스레이 첩보작전과 팔미도 작전을 아우르는 전쟁 실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뉴욕과 뉴저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북미 지역 배급을 맡은 CJ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영화관 아이픽에서 뉴욕 지역 6.25 참전용사와 한인 단체장 등을 초대해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영화입니다. 참 귀한 영화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가 가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0대 1의 성공 확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오늘 12일 금요일부터 맨하튼 AMC MU-파이어 25,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와 뉴저지 에지워러의 멀티플렉스 시네마, 그리고 포트리 아이픽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시민들로 항상 붐비는데요. 브루클린 브릿지의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매년 뉴욕 시민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니기에 너무 좁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전문 조사업체 에콤사에 향후 7개월간 보행자 도로 확장 공사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 차도 양쪽에 나 있는 갓길에 가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출퇴근 시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은 시간당 1,917명으로 2008년 511명에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메도우 코로나 파기, 뉴욕시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원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1년간 강력범죄만 모두 49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공원 옹호단체는 뉴욕 시경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범죄 발생 건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는 모두 4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강력범죄는 폭행과 강도, 성폭행과 절도, 살인 등을 포함합니다. 그 뒤를 이어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파크이 4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고 브롱스 크로토나 파크 33건,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30건, 브롱스 클레어몬트 파크 24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NYPD가 직접 순찰을 하는 센트럴 파크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개월간 뉴욕 시내 전체 공원에서 발생한 경범죄 외 강력범죄는 총 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건에서 23%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강도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43건, 강간 14건, 살인 6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NYPD 측은 뉴욕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뉴욕시 전체 범죄의 1% 정도로 미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막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무기 소지 찬성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살인 교사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로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유세 현장에서 힐러리 후보가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총기 소지 찬성론자밖엔 없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Hillary wants to essentially abolish the Second Amendment. By the way, and if she gets to pick her judges, nothing you can do, folks. Although the Second Amendment people, maybe there is, I don't know. 트럼프는 클린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앞세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지지자들까지 내세워 상대 후보를 위협한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클린턴 캠페인 측은 위험성과 폭력성을 동시에 지닌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한 인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누군가에게 클린턴을 죽이도록 시킨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페인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이어 수정헌법까지 운운한 그의 오늘 연설이 도를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하이오주에는 바구니 모양의 건물이 있는데요. 외관만큼이나 간직한 사연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밖의 화제의 소식들 보시겠습니다. 거인이 소풍이라도 나온 듯 푸른 들판에 대형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바구니 제조업체의 본사 건물인데 창업주의 뜻에 따라 지은 건물입니다. We all thought he was nuts anyway, but he told me one day he was going to build corporate building that looked like a basket. And I thought, oh my gosh, no. 건축가들조차 바구니 모양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당황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90년대 후반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바구니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바구니 빌딩을 팔기로 했습니다. It's not the end of a chapter, it's the beginning of the next era for us. 바구니 빌딩은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살인 이선의 한결같은 꿈은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 I like to pick up garbage. I practice at home. 하지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꿈을 이루는 게 소년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후 8주에 폐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난치병 판정을 받은 후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소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I work for the city of Sacramento and we really want you to be a garbage man for us. Would that be cool?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임명된 이선은 청소차에 타고 도시를 돌며 쓰레기 수거를 도왔습니다. It definitely is going to give him a vote of confidence and he's going to remember this for a long time. 꼬마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선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실버타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히트곡 Shake It Off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것. 할머니들은 발레리나로, 힙합 가수로, 체조 선수로 변신하며 뮤직비디오의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평균 나이 82세인 50명의 실버타운 입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완성한 뮤직비디오는 노래 제목처럼 나이에 대한 편견을 털어내는데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보자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한인 강사가 점프 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샌호아킨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아켄포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브 로디 패러슈 센터 소속의 강사 1명과 고객 1명이 13,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얼라이언스 오브 포트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하은희의 풍림과 감미옥, 쌀이골, 프로스트 등 22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레스토랑에 따라 점심과 저녁 메뉴가 15에서 25달러의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단팁과 세금, 음료 가격은 별도입니다. 뉴욕주 환경당국은 롱아일랜드의 극심한 가뭄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서포 카운티에 있는 페코닉 강의 수위가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코닉 강 일대 지하수 역시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페코닉 강의 가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롱아일랜드 지역의 식수와 생활 용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축구협회 임원 및 이사진들이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득종 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5일 열린 전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한 뉴욕 팀들 간의 폭력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과 임원 등 23명 중 21명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의 모든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고 위원장은 김종덕 전 회장이 맡았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특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의가 시작되면서 공청회에 참석하러 온 주민들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들이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 눈 뜨고 당했다. 재벌옷 개 못 주는 습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팰파크 타운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공청회란 한마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만은 이번 팰리세이드 파크 정치인들이 보여준 날치기 법안 통과는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토지 용도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주거지역 AA 조닝이라는 법안은 현재 1, 2층 가구에서 3층 이내의 다세대 가구 주택으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 부지에는 5층까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인구도 더 많이 유입되게 되면 타운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주장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도 난개발 상태로 대책이 없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복잡하고 과밀 학급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이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개발을 하게 되면 불보듯이 뻔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타운 정부는 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토지 변경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일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나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관계자와의 결탁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겠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보여준 날치기 통과 사건을 보면서 한인 사회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회 관계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칼날을 휘둘러 왔음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되기까지는 무관심했던 한인들이나 주민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날치기 통과에서 보여준 타운 정부의 속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설펐던 한인 사회의 대응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썩을 대로 썩어버린 팰리세이드 우의정자들을 모두 바꿔버리든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든지 강력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습도가 높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덥고 화창한 날씨에 오후 한때 역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